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플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전략은 1522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것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5일 만에 리스닝을 22점을 받자. 이것이 1522 전략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전략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닝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제자의 마인드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포인트만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ETS 채점 기준이죠. 그래서 14점에서 21점에서 22점 이 영역대로 넘어갈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채점 기준이라서 이것을 좀 더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전체 큰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런 부분은 뭘 구별한다라고 지금 써있죠? 좀 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별한다. 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은 뭐 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에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 근데 탐사선을 보내보니까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공부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는 탐사선을 보냈으니까 탐사선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집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데, 그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시면 막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도 노테킹이 많이 돼 있을 것이고, 막 새로운 정보도 노테킹이 돼 있고, 당연히 문제는 새로운 정보 쪽에 포커스가 돼 있을 것이고, 오답으로 기존에 대한 정보가, 알고 있었던 정보가 오답으로 나오겠죠. 결국은 여러분이 잘 들어도 이 정보가 좀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 첫 번째, 만약에 천문학에서 탐사선을 보내면 무엇을 들어라? 탐사선을 보내서 새롭게 알려진 정보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랑 섞여서 문제가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조심하자. 이런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토플에서 다루는 토픽들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토픽들을 골라서 그 토픽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어떤 정보를 물어보니까 잘 들어야 된다 하면 21점 정도까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부분이 있죠? imply. 그죠? 결국은 좀 더 말을 돌려서 얘기했을 때 정보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때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알려드려서 같이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 먼저 공략하고 이런 문제 공략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출제자의 마인드를 이해하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 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총 몇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버세이션 5개, 렉처 6문제, 컨버세이션 5문제예요. 그 다음에 렉처 6문제. 요렇게 한 셋이 돼서 17문제를 10분 동안 풀게 되는 것이고요. 듣는 시간은, 지문을 듣는 시간은 제외하고 문제 푸는 시간만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셋이 더 나오면서 결국은 17문제 끝나고 17문제 끝내서 3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문마다 배분은 저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수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이제 출제자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나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지금 우리가 1522 해서 22점을 목표로 세워놨으니까 22점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34문제, 총 문제 중에서 한 25개 정도를 맞아주셔야 22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막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가정을 할게요. 20개 맞아서 17점이 나왔다. 그러면 점수상으로는 5점 정도가 부족하게 된 건데, 문제 개수를 잠깐 볼까요? 34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맞췄다는 얘기는 14개를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4개를 틀리니까 문제점이 뭐야?
14개나 틀렸음. 많이 틀렸다는 걸 뭐라고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요. 꽤 많은 문제들을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14개 중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5문제 정도만 더 맞춰주시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 점수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략 15개 문제 중에서 목표 점수 5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5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그러면 5개의 난이도, 5개라고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쉬운 게 5개고 난이도가 중간인 게 5문제고 난이도가 어려운 게 5문제라고 보면 당연히 우리 공략 대상은 뭐가 되는 거죠? 15문제 중에서, 물론 여기는 14문제겠지만 대략적으로 3분의 1로 나눴을 때 가장 난이도가 쉬운 5문제 쪽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러려면 분석이 충분히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공략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픽 공략을 할 거예요.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 알려드릴 거고, 틀리는 거가 확인이 되면 그 틀리는 문제를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공략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점수 전략을 잘 세우시지 않으면 풀어보니까 많이는 틀려. 이거 다 언제 고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게 나오는가 살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플에는요 5가지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일단 컨버세이션이 두 지문이 나오는데, 일단 캠퍼스 라이프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예술 분야, 아트가 나오고, 소셜 사이언스 분야가 나오고, 라이프 사이언스, 동물, 식물 이런 부분 나오고요. 라이프 사이언스, 피지컬 사이언스, 이제 물리, 화학, 과학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캠퍼스 라이프를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도순으로 뽑아봤는데요. 자, 캠퍼스 라이프 중에서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에 대한 거, 뭐라고요? 페이퍼 쓰는 거, 그 다음에 exam, 시험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은 도서관, 기숙사, 파킹 랏, 뭐 주차장 이런 것들 이용하는 얘기. 재정은 financial aid, 장학금.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알바, 파트타임 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저 상황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뽑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런 상황 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죠? 그다음에 아트는 미술, 문학, 건축 뭐 이런 정도 순으로 많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역시 페인팅에서, 문학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를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는 역시 동식물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동식물에 대해서는 뭐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결국은 animal behavior, 동물의 행동들을 연구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환경이 추울 때, 더울 때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ysical science는 예를 들면 천문학, 뭐 지질학, 공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지 또 역시 알려드려야 되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천문학을 다 뚫어보자, 뭐 다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들으시면서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들을 1522 전략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소셜 사이언스는 고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심리학.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에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캠퍼스 라이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런 주제 상황별로 하루씩 1강씩 공부하고, 자, 주제 R2로 바뀌어서 다시 미술 1강, 뭐 문학, 건축 이런 식으로 한 강씩 잡아서 그 토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공략을 쭉 해서 결국은 15강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1522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논리 전개 방식을 쓸 건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컨버세이션인데 기숙사가 나왔다. 기숙사, 아까 제가 시설물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시설물이 먼저 어떤 흐름이냐면 상황이에요. 기숙사. 근데 뭐가 문제? 스토리 라인.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고요? 결국은 시설물이 고장이 나는데 단어. 뭐냐면 고장나는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light bulb. 등이 깨진다라든지 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수도가 leak, 샌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가 같이 하고 2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런 식으로 뭐 등이 깜빡거린다면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fall behind, 지금 공부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하고 단어까지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직원을 급하겠다. 그러면 직원, 커스터디언, 관리인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난이도 분류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지금은 틀리실 수 있지만 공략을 차후에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 렉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렉처는 만약에 천문학으로 먼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VIP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vocab in pictures 해가지고 사진으로 단어들 같은 걸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단어들은 지금 먼저 지금 설명드리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천문학 중에서도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막 별의 크기 비교. 예를 들면 이 별은 굉장히 커요. 근데 태양의 5배예요. 그러면 태양 왜 언급했나요? 이 별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자들 나와서 이 별은 누가 처음 발견했다. 이런 문제들도 난이도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러나 뭐 별에 대한 연구 결과 같은 거는 난이도가 높겠죠.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난이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하고 흐름들 어떤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 분류해서 공략 우선순위를 잡아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질학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대륙 이동설 뭐 이런 이론이 나온다면 이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이론의 문제점,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난이도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가 분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설명이 안 돼요. 아니면 증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에비던스 이런 부분들도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522 전략을 쓰실 때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지질학이든 천문학이든 어렵지만 공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타겟을 잡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병 같은 경우에도 원인, 증상, 치료법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 사이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제가 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역시 난이도 분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렉처가 나오더라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뚫기 전략이 나오는데 이렇게 볼게요. 결국은 안 들리는 문장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어디부터 뚫어달라고요? 저렇게 포인트, 어떤 토픽이 잘 나와요? 그 토픽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쉐도잉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쉐도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또 강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쉐도잉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쉐도잉 방법 알려드리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그런 쉐도잉 프로그램을 써서 또 복습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15일 동안 22점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안내할 수 있으니까 강의 들어주시고 목표 점수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